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그동안의 갈등을 수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첫 회동이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12일 오전 워싱턴 DC 의사당 부근에서 열린 두 사람 간의 회동에 배석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회동이 종료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동은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주 라이언 의장의 트럼프 후보 지지 유보 발언을 시작으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회동이 가까워지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수백만 명을 움직여 경선을 승리한 것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같은 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라이언 의장이 계속 의장으로 머물러주면 좋겠다며 라이언이 순리대로 7월 전당대회 의장을 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타기가 무섭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철에서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전철 치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가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 병력도 증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은 10일 독일 뮌헨의 기차역에서 독일 국적의 27세 남성이 칼부림을 벌여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역시 순찰 병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찰 병력 증강 인원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민들은 전철역 곳곳에서 경찰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에도 전철 치안 개선을 위해 전철과 승강장 전철역 또는 매표소 전철역 출입구에 순찰 인력을 투입하고 사법경찰의 전철과 플랫폼 정기 순찰 등 경찰 병력 증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매일 평균 600만 명이 MTA 전철을 이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6.5건꼴로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시정부가 발표한 전철 순찰 강화와 이번 시경국장의 발표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절차가 빨라집니다. 패스트트랙을 2배로 늘리고 현재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고령자 나이도 70세로 낮췄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패스트트랙 보안 검색대를 5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이용자는 장애인과 7세 미만 및 8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고령자 기준이 낮아져 70세 이상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자가 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 국내 구매 실적이 높아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패스트트랙 이용자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용자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인원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대상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이나 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항공기를 탈 때까지 도우비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시어 식품은 안전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미국 내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코시어 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급부상하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인 코시어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미국 코시어 식품 시장 진출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책자에는 코시어 식품 소비자 인구 통계에서부터 코시어 식품 유통망과 코시어 인증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됐습니다. 한국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4년 8억 1,100만 달러, 2015년 8억
6천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급성장 중인 코시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코시어 식품은 유대인 음식물 금기법인 카시옷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산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코시어 관련 식품의 총 매출액은 2014년 기준 약 3,050억 달러로 미국 식품 총 매출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미 한국산 농식품 수출 품목 중 코시어 인증을 받은 식품은 김치와 간장, 참기름, 들기름, 배 등 극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학생들의 학습 성취력과 사회성 향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미 공립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뇌교육에 대한 컨퍼런스 파워 브레인 포텐셜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뉴욕 포레스트 힐에 위치한 PS144 초등학교에서 열린 뇌교육 컨퍼런스. 뉴욕시 장학관과 교장 및 교사 등 160여 명의 교육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뇌교육의 우수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브롱스 7학구는 문제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뇌교육을 한 결과 사회성과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돼 혁신학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브롱스와 퀸즈 초등학생들에게 매일 30분 동안 뇌교육을 실시한 결과 감정 조절 능력과 학습 능력이 2.5배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뇌교육의 창시자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이승원 총장은 강연을 통해 뇌교육의 핵심은 감성 개발과 인성 회복에 있다며, 검색만 하면 단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뇌교육은 두뇌 개발 및 인성 함양을 가져오는 전방위적인 교육법으로 현재 뉴욕에서는 165개 공립학교에서 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시 고교 졸업률이 빈부격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95% 이상의 고교 정시 졸업률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는 무려 3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아메리카 리서치 그룹은 10일 2014년도 뉴욕시 지역 및 소득별 고교 졸업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브롱스 커뮤니티 보드 5 지역, 모리스 하이츠와 포트엠, 사우스앤 마운트업의 정시 졸업률은 60.9%로 55개 지역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높은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1 그리고 2 지역, 베러리 파크 시티, 그리니치 빌리지, 소호의 정시 졸업률은 커뮤니티 보드 5보다 무려 30%포인트 이상 높은 95.1%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턴, 리들렉이 포함된 퀸즈 커뮤니티 보드 11 지구의 고교 졸업률은 92.2%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플러싱이 포함된 커뮤니티 보드 7은 졸업률 83.3%로 10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004년부터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고교 입학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빈부 및 지역에 따라 졸업률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비자 연장이나 변경 신청에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계류 기간이 8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1B 등 취업비자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된 적체 서류에 대해 고용주가 신고할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하고 신속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는 이민국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취업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가 계류 기간이 8개월 이상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시 기존
비자의 만료일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240일의 유예 기간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의 임시 취업 비자인 H-2A 비자에 대해서도 전자승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H-2A I-129 가운데 승인하는 신청서에 대해선 우편 통지에 앞서 전자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 다음 날까지 즉각 국무부에 전송시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 브로드 애비뉴의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타민족 업체들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저렴한 가격은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팍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펠팍 거리축제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열립니다. 이번 거리축제에는 한인업체뿐 아니라 타민족 업체들도 참여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많은 업소들이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PNC 은행 앞에서 사고팔기 장터도 열립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이웃과 교환하거나 판매도 가능합니다. 사무용품 전문 업체 스테이플스와 오피스 디포의 인수 합병 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시장 질서가 파괴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63억 달러 규모의 양사간 합병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이플스와 오피스 디포의 합병으로 시장 독점이 형성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날 소송에서는 연방법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직후 두 회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계획이 없고 합병 합의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사무용품 시장 진출에 따른 극심한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2월 합병을 발표하고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무용품 시장 점유율 1위인 스테이플스가 경쟁업체인 오피스 디포를 인수할 경우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공정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 애국지사의 후손이 자신이 받은 유공자 보훈금 전액을 대한인국민회의에 쾌척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인 2세들의 뿌리교육 발전에 쓰여집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국지사 송원주 선생의 후손 김동국 전 CSC 그룹 회장이 오늘 보훈보상금 전액을 대한인국민회에 기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기탁한 보훈금은 총 15,600달러로 올해 1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첫 보훈 보상금입니다. 특히 외조부인 송원주 선생이 국민회관 건립 의지가 컸던 만큼 기부된 보훈금은 모두 대한인국민회 예산에 포함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어를 갖다가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알려주는 그러한 기관으로도 키워나갔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국민회 측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대한인국민회 웹페이지 제작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웹페이지에는 책 5권 분량의 미주 한인 역사 관련 자료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한인 2세들을 위한 차세대 역사교육 증진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30대, 40대로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런 계기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1903년 처음 미국 땅을 밟은 송원주 선생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의 통역을 맡아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LA 인근 원베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임시정부에 수차례 지원금을 보낸 그는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조국을 위해 쓰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국가유공자 자손의 최초의 전액 보상금 기부를 통해 한인 사회의 귀감이 됨은 물론 한인 2세들의 역사 교육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중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효도라고 생각하는 중국에서 이제 여성들이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이는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비슷한 전단지들이 담벼락을 빼곡히 채운 것은 물론 나무에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길에 펼쳐놓은 우산에도 어김없이 붙어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젊은 남녀의 키와 체중, 직업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짝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결혼 시장이 열린 겁니다. 我找个女婿始终要一套房子，一个正当工作。 공원 곳곳엔 전문 중매인들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좀 더 보기 좋은 자리에 광고를 할 수 있고 보다 빨리 결혼 상대를 찾아준다는 말에 전문 중매인을 찾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你是花几个月？ 800年吧。哦，我女的是比较皮肤白，秀气的。 哦。 중국에서 혼사는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나이에 맞춰 꼭 치러야 하는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25이 넘은 미혼 여성들은 선택받지 못해 남겨진 노처녀, 이른바 이녀 여성이라 불리며 불효녀 취급을 받습니다. 因为他反正就不结婚肯定是就是不孝的一种。 때문에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父母觉得你这个年龄应该结婚了，然后你的朋友觉得说你这个年纪你应该找男朋友了，对吧？但是我觉得这个完全应该是。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런 결혼 문화에 반기를 든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쫓기고 조건만 따지는 결혼을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 당당히 자기 삶을 살겠다는 미혼 여성들. 한 화장품회사는 이들의 사진을 내걸고 광고에 출연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对于自己生活这件事，我是很开心的，然后很自由，我也享受一个人的状态。 중국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하이 결혼 시장으로 웅변돼 온 중국의 결혼 문화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이 어제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법안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1903년 1월 13일을 뉴욕주에서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주에 15만 3천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만큼 이들이 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인존스 대학 기숙사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5분쯤 퀸즈 프레쉬 메도우에 위치한 세인존스 대학 자메이카 이스테이트 캠퍼스 내 홀리스 홀에서 10대와 20대 무장 강도 3명이 침입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려 한 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학생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총기가 발포돼 기숙사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167가와 그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체포됐습니다. 목사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격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뉴욕 은혜교회 이승재 전 담임 목사는 지난 2014년 5월 여학생을 사무실로 부른 뒤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이 목사를 밀쳐냈으나 이 목사는 그치지 않고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50대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대 한인 청소년들이 뉴저지주 펠팍 주택가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정동우, 앤드류 정, 케니 발렌디아 등 3명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펠팍 글렌 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또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최소 6대의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실 문을 따고 몰래 침입했으며 한인 피의자 중 한 명은 위층 침실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후 들면서는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다가 오후에 폭풍우권 안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우박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역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